안녕하세요. 저는 박효리, 올해 36살입니다. 보험회사에 10년째 근무하고 있고 동갑내기 남편 이정수 씨와 결혼한 지는 8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저희는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와 함께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언제나 그렇듯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날의 연속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시아버지는 63세 이상호 씨로 몇 년 전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명예롭게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교단에 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오셨던 분이셨죠. 그의 삶은 항상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유하신 부동산에서 꾸준히 월세를 받으시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다정하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손주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할아버지셨고 저에게도 항상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분이셨죠. 소위 말하는 사랑꾼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이상적인 시아버지의 표본이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뵐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언제나 격에 없지만 존중과 예의가 바탕이 된 며느리와 시아버지로서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겨우 찾아뵙는 게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울과 순천이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고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그래서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로서 좀 더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목요일 오전, 남편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는 말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홀로 계실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당장 내려갈 수 없다고 저에게 대신 내려가서 어머님 병문안도 하고 아버님도 돌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병문안도 가고 홀로 계실 아버님도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급히 차를 몰아 순천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감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죠. 혹시라도 아버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불편해하실까봐 마음이 급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먼저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님께는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님께 제가 잘 해드리겠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TV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저를 발견하신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효리 왔니? 오는 길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다.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저의 피로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릴 무렵이었죠. 저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시아버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확인하고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차려드리니 아버님은 오랜만에 가정식을 드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남편의 근황, 그리고 저의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고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큰 방, 안방에서 편히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객지에 와서 불편할 텐데 안방에서 편히 쉬거라. 그분의 배려심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시골 안방의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운전과 긴장감에 지쳐있던 몸은 금세 잠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누군가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에 저는 잠결에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닫혔던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제 잠을 방해했습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인기척에 저는 본능적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 실루엣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취 상태셨던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희미하게 풍겨오는 술 냄새가 그의 상태를 짐작케 했습니다. 얼마 후 침대가 움푹 꺼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스프링 소리와 함께 제 옆에 누군가 올라오는 듯한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침대 위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을 짓누르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고 곧바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제 몸 위로 올라오는 묵직한 압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거칠지만 낯설지 않은 듯한 손길이 저의 옷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어둠 속에서 저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내 저의 팬티를 벗기더니 주저함 없이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 깊숙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제 몸은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은 분명 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짙은 술 냄새와 코앞에서 느껴지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체중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술에 취해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하신 것이죠. 아버님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항하려 했지만 제 몸은 마치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었던 움직임이 이내 깊게,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익숙하고 능숙한 손길과 몸놀림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듯한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크고 묵직한 것이 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놀랍게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성을 놓아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시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나도 강렬하고 환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온몸이 붕 떠오르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63세의 나이셨지만 여전히 힘이 세셨습니다. 그의 정력은 젊은 남자 못지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깊고 저의 존재를 완전히 채워주는 듯한 압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밤은 길고도 묘했습니다.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낯선 쾌감이 뒤섞인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관계가 끝나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의 옆에서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낯선 감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가 제 몸을 적셨지만 제 마음속의 혼란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방금 시아버지와 가졌던 그 관계의 기억은 마치 낙인처럼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생시인지 꿈인지 헷갈렸지만 제 몸에 남은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남아있는 끈적한 흔적과 미묘한 통증, 그리고 온몸에 퍼진 나른함이 어젯밤의 일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을 때 저는 덤덤하게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젯밤 일 기억나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던 것이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민망해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기억하는 그 환상적인 감각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나도 강렬하고 환상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그러고 싶다고 말이죠. 저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고백에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 하셨지만 이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제 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망설임,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종류의 욕망이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은밀한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는 맑은 정신으로 마주했습니다. 어제의 충격과 혼란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만이 존재했습니다.
낮 동안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서 점차 옅어졌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함께 했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어제 밤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미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제의 안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술의 힘을 빌리지 않은 온전한 이성과 의식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새도록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새로운 쾌락의 경지를 탐험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이와 열정, 그리고 전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능숙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강렬했고 그의 몸짓은 노련했지만 격렬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깨우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고 그 역시 저에게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찾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고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강렬한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둘만의 은밀한 육체적인 사랑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들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짜릿함과 만족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저희의 은밀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면 시아버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 거실에서, 때로는 인적이 드문 낮 시간에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스릴 넘치고 위험한 관계였지만 그만큼 더 강렬하고 중독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의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하고 원초적인 만족감을 시아버지에게서 찾았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저에게서 젊음과 활력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생기 넘쳤고 그의 행동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금단의 열매이자 끊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와 쾌락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죄송했지만 이 관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확신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분명히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8년 동안 꾸준히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임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던 터라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사랑을 가진 후에 임신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은 저에게 충격과 동시에 묘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들은 이야기가 남편과의 성생활로 인한 임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손주를 볼 생각에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뱃속의 아기가 시아버지의 아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저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몸이, 저의 마음이 그 진실을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들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시아버지와 몰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비밀이 언제까지 밝혀지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령 이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도 저는 그날의 시아버지와의 첫 관계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하고 무료했던 일상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강렬하고 생생한 경험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해방감. 이 감정의 혼돈 속에서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저희의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의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금기로 여겨질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박효리의 진실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택은 저만의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제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뱃속의 아기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한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갈등,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복잡한 탐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삶의 한 부분이자 저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죄책감과 쾌락, 사랑과 금기, 이 모든 경계선 위에서 저는 위태롭게 서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 삶이 그러하듯이.